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홍선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일어났던 라오스 비행기 추락 사고 후속 뉴스부터 알아보죠. 탑승객 가운데 한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어제 확인됐는데 아직까지 이들과 관련된 소식 전혀 없죠? 네, 안타깝게도 한국인 실종자 관련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 15구가 발견됐는데요. 라오스 항공 당국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의 국적이나 신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락한 비행기 동체가 강 속에 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객기가 물속에 잠기기 직전에 아주 단단한 물체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인 3명과 호주인 일가족 4명을 포함해서 11개 나라에서 온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4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인 승객 가운데 2사람은 사업 때문에 라오스를 찾았고 1명은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기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출발해서 팍세 국제공항으로 가다가 현지 시각으로 그제 오후 4시쯤 메콩강에 추락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에서 반독점적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측에서 EU 측에 타협안을 제시했죠? 네,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놓아서 이른바 합의 종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 표준 특허 소송을 앞으로 5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관계자는 일단 이해 당사자들이 이번 삼성 측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서 삼성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이른바 합의 종결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서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으로는 금지 종결과 합의 종결로 구분이 되는데요. 합의 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협안이 수용이 되면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예, 대기오염이 호흡기에 나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기오염을 처음으로 발암물질 요인으로 분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기오염을 처음으로 폐암 등의 발암물질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WHO와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 물질이 폐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WHO는 대기오염을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것을 계기로 회원국들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O 소속인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을 흡연이나 플루토늄, 자외선 방사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게 됐다며 대기오염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이 폐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방광암 증거와도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오늘 아침 고속도로 위로는 이동량 자체는 평소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고 소식이 들리는데요. 안전운행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와 서초나들목 통과하는 데는 차가 많아서 밀리고요. 이후로 신갈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8시 7분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3km 구간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구간,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 구간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한 분을 추첨해서 매일 책 한 권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예, 즐거운 금요일입니까? 예, 부채 한도 증액 문제, 이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미국 증시 이 다우는 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약간 상승, 이 혼조세로 마감됐죠? 예,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18포인트, 0.01% 낮은 15,37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67% 올라서 1,733, 나스닥 지수는 0.62% 상승해서 3,86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고요. 나스닥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그 부채 한도 증액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시장의 우려는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상하원에서 통과된 정치권의 합의안에 서명을 해서 국가부도 불안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 것이어서요. 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또 셧다운 여파 등으로 그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35일 연속 이 순매수 최장 기록을 우리 국내 증시에서 기록을 했는데 한때 2,050을 넘기로 했죠? 어떻습니까? 예, 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2,800억 원어치를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3일 이후에 35거래일째 연속 순매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052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기관이나 개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2,040으로 마감됐습니다. 다만 이 증시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어제 환시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1,060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지난 9달 만에 가장 낮은 환율인데요. 넉 달 새에 1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이런 원화 절상의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등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결국 법정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법원 파산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관리를 받게 된 곳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량하다고 알려졌던 동양시멘트도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회사의 채무는 모두 동결됐고요. 선임된 법정 관리인 주도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계열사 4곳에 현재의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한 바람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의 목적이라면 내부 사정의 발견, 기존 경영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들은 현재현 회장 등 기존 대주주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동양 사태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현재인 동양 회장이 사죄 출연 의사를 어제 국감 현장에서 밝혔죠? 예,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 현 회장이 출석했었는데요. 그는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사죄를 내놓을 용의가 있냐 이런 질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면서도
전 재산을 회사에 다 넣고 경영을 해와서 추가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연하고 싶지만 출연할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산에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중국 업체가 지낸다면서요? 네, 부산 해운대 해변에 들어서는 그 101층짜리 그 해운대 리조트 공사를 중국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2조 7천억 원으로 101층짜리 빌딩뿐 아니라 그 84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도 모두 이 회사가 짓게 됩니다. 이 회사는 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81호, 건설 부분에서는 매출 세계 1위입니다. 시행사는 그 주거 시설 560여 세대를 중국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1조 5천억 원의 그 초기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이 해운대 일대가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집을 산 중국인들은 5년이 지나면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부산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막상 제주도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 제주도 주민들이 중국인들이 토지를 대거 매입한 데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예, 어떻든 신고리 또 원전 문제 이것도 짚어봐야 되겠는데 원전 3, 4호기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죠? 예, 내년 8, 9월 그 가동을 목표로 진설 중이던 그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도 불량 케이블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이 1년가량 최대 1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전 이불 피해액은 약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체해야 되는 케이블 값은 360억 원 정도인데요. 이 외에 내년 여름에도 그 원전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한전이 그 원자력보다 비싼 전기를 사들여 공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들도 내년 여름에도 올해와 같은 그 전력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예, 몇몇 나쁜 사람 때문에 이 국가 전체가 몇 조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됐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이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가슴이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슴이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슴이 잡느라고 욕받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매주 금요일 피플,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 인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발라드의 신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역 가수 중에서 가장 애절한 목소리를 가진 분입니다. 1986년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그대의 모습으로 라는 노래로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면서 일약 혜성처럼 등장했죠. 그의 연말 10대 가수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가을비, 이별일에 바로 가수 유열 씨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왜 제가 오프닝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으십니까? 아니요. 글 분명히 정리하신 거 손진책 선생님인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보시면서 읽으시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라디오 진행을 많이 지금도 해서 손진책 그 형님과 예. 저는 제 이름 공동을 또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왜 그랬냐면요. 막 방송 전에 그 마당극 얘기하시면서 예, 마당놀이 얘기했죠 우리가. 예, 아까 윤문식 선배님 그 광고 목소리 나오는 거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손진책 그다음에 김한영 연출님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예. 바로 잡습니다. 전원책.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우리가 책책의 회거든요. 손진책 감독이 이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 회원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정말 전설이신 예. 분들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나오셨는데 이 청취자에게 인사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아침에 정말 그 출근길에 같이 이렇게 운전하고 나와서 도착해서 여러분들 뵈서 더 반갑고요. 역시 아침은 건강한 에너지들이 기류에 가득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유열입니다. 노총각을 오래 보내셨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지난해 결혼했죠? 네. 15살 차이라고 하던데 주변에서 도둑놈이라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본인 도둑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당연한 듯 그랬는데 오히려 살아보면서 너무 뭐 감동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방송 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아기 돌보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저도 훨씬 늦게 결혼했는데 저보다도 조금 더 늦게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책 선생님도 49에 하셨었대요. 예. 네.
근데 저보다 더 늦게 했으니까 기록을 네. 세웠잖아요. 예, 그리고 곧장 장나물이 둬서 예, 요사이 정말 정신이 없겠습니다. 지금 이제 8개월 좀 지났는데요. 예.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예. 네, 모든 박수 어머님들과 보내십니까? 아버님들께 예. 예, 박수를 이제 보내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지는책의 그 인물 포커스, 출판사 지금 인물 포커스, 이 우리나라 발라드의 최고 가수 유율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 샤프 0945 그리고 이 애플 예스로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을 뽑아서 책 선물도 해드립니다. 예, 유율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라드를 떠올리는데 네. 원조 감성 발라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감성 발라드 가을과 어울리는 가수 이런 수식어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가을 공연이 제일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예. 가을의 음반을 많이 발표했고요. 1집 때부터 뭐 이별일의 가을빛, 그다음에 2집 때 그 화려한 날은 가고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도 가을에, 또 에루화가 있었던 3집도 그랬고 4집에 어느 날 문득 또 가을에, 계속 가을의 음반을 내서 가을이 제일 편안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가을에 또 공연이 많대요. 이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대학가요제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공연. 아, 그건 예. 정말 특별한 공연인데요. 예. 벌써 다음 주 목금토인데요. 예. 정말 가을의 전설들의 공연입니다. 대학가요제 예. 명곡 팀들, 그 오리지널 팀들이 모여서 27개 팀에 함께하는 대학가요제 포레버라는 공연입니다. 24, 25, 26일이죠. 네네. 예. 그리고 공연 지금 무료 출연한다면서요. 저희가 비장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한 마음으로 예. 이 공연을 준비하는 거고요. 올해 대학가요제 폐지 소식이 있은 다음에 한번 대학가요제 그 가치를 우리 관객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 추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77년 나우터켓 때부터 지금 신해철 씨까지, 아니다, 익스하고 랄라스위까지 31회 대학가요제 후배들까지 같이 모여서 대학가요제의 그 곡들만 함께 나눠보는 예. 그 명곡들을 들어보면 저희가 대학가요제 가치가 뭔지 또 앞으로 나갈 길이 뭔지가 보일 것 같아요. 화두를 던지는 공연입니다. 예,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네, 짚어보죠. 또 이번에 제주도에서 재즈파크 빅밴드와 이 유열이 힐링 콘서트 이렇게 공연한다고 또 뉴스에 나와 있던데 제가 그 시간에는 제주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그 답답합니다. 저도 좀 가서 재즈하고 유열 씨 공연 함께하는 것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뭐 재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늘 우리와 사실은 가까이 있는 듯하면서 조금 먼 듯하면서 예. 하는 거지만 빅밴드의 음악들은 굉장히 멋스럽고 남성적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빅밴드와 한 4년 정도 지금 공연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요, 네, 그죠? 브라스 예. 빅밴드의 그 사운드를 통해서 저도 그 새로 공부도 많이 하고 예. 제 노래들도 재해석하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재즈 넘버들도 같이 부르고 한 공연입니다. 아, 그래서 예, 누군가 칼럼을 그랬었군요. 재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다. 아유,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네. 어제 또 깜짝 네. 놀랐습니다. 나는 재즈 공연과 이 유열식 함께하는 공연을 한 번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네. 언제부터 이 재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가 됐나 싶어서 어제 사실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몸무게, 키까지 공부 다 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모실게요. 예, 네. TV에서 방송된 이 불후의 명곡. 네. 이 정순아 씨와 함께 출연하셨던데 이 전설로 이제 출연하는 그런 나이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너무 사실은 새롭기도 하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후배들이 제 노래를 재해석하는 걸 보면서 저도 시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제 노래들이 저랬구나, 아 저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를 통해서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작 저는 제 길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이 방금 밖에서 PD가 제안을 하네요. 네. 오늘 인터뷰 마칠 때 유열 씨 노래 한 곡 들으면 마치려고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유열 씨 음악 중에 한 곡을 골라서 보내드리겠다. 그 사인을 보내달라는 건데 이 네. 시청자들께서 유열 씨의 그 노래 이 중에 한 곡을 뭐 저는 참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만 네. 뭐 당연히 저는 이별이래죠. 그런데 이 보내주시면 제가 뽑는 것이 아니고 PD가 네. 뽑아서 이 네. 사인과 함께 보내주겠답니다. 예. 아니면 오늘 제 노래 아니어도 돼요. 정말 대학가요제 명곡 중에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틀어주셔도 좋고요. 예.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대변에서 오늘 나온 거고
대학가 제가 오늘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아, 예, 그렇습니까? 다음 주 목금토 그 공연 티켓 한 번만 뽑아서 저희가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세종문화회관 공연 티켓 다음 주 목금토 좋죠? 예, 유효 씨가 또 그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 티켓 2장을 선물해 주신답니다. 알석으로 드릴게요. 청취자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TV를 사실은 모니터에서 좀 봤습니다. 그 이수영 씨가 이별리레를 부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수영 씨가 부르니까 또 남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죠. 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유일의 그 이별 노래와 이수영의 이별리레를 한꺼번에 서로가 앨범을 내면 이것도 비기타하겠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곡마다 사실 거기서 뭐 괜히 뭐 좀 그 프로그램에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그 집중도를 위해서 뭐 경쟁을 시키지만 다 뭐 저는 막 박수를 보내고 다 우승이죠 뭐. 근데 예전에 또 한 20여 년 전에 패티킴 선배님께서 제 노래를 한번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무대에서 이별이래를. 와 그때는 뭐 또 전 또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대선배님께서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정말 부르는 사람들마다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또 먼데이 키즈가 그 데뷔곡인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걸 또 부르던데. 데이브레이크가 화려한 나는 가구를 정말 멋지게 불렀었고요. 그랬죠. 데이브레이크가 화려한 나는 가구 부르고 또 유리상자가 가을비 부르고. 그리고 보니 히트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대학가요제 때는 짧은 시간 안에 10대 가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스타가 된 거죠. 기분이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바쁜 스케줄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시간이 저희가 이사를 막 다니면서도 꼭 버리지 않은 게 우리 팬들이 보내주셨던 왜 학알, 천마리 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버려도 그 글하고 이렇게 코팅해서 엽서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라디오 방송을 오래 했는데 그런 글들은 지금도 제가 가끔씩 읽어보면 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처음을 돌아보게 하는 분들입니다. 나태해지는 본인을 막는 그런 팬들이 그리 되네요. 아무래도 학 보낸 사람은 여성이 더 많겠죠. 그렇겠죠. 노총각은 오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긴 요새는 못 받아봤네요. 그렇습니까? 하긴 지금 오는 걸 또 부인께서 감추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수많은 곡 중에서 어느 곡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저와 우리 지금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던 노래 대학가요제에서 만났던 제가 출전했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가 역시 항상 저를 짠하게 만들죠. 역시 데뷔곡에 가장 애정을 가지고 이 시인들도 그래요. 자기가 등단한 작품, 시천문제에 당선했던 그 등단 작품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죠. 또 제가 노랫말을 썼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 곡은 정말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해서 제가 결혼식 축가로도 정말 많이 불렀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열 씨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똑같으니까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 TV가 아니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텐데 제 입에 지금 20대 이 중반의 청년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그래서 좀 듣기 싫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삼트리오란 말 아시죠? 전혀 듣기 싫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 40대 이상이시다. 마삼트리오 그러면 말을 닮았다는 세 분 유열 제일 처음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아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사실은 제일 닮은 사실은 말을 닮은 분은 이문세 선배고요. 고위의 이수만 형님하고 막내인 저 유열하고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때 동시에 세 사람 다 라디오 진행을 하고 가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공개 방송도 많이 했었죠. M본부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셋이. 같이 무대에 쓴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서로 공개 방송에 초대해서 셋이 나란히 올라간 적도 있고요. 또 63빌딩에서 저희가 마삼트리오 합동 공연을 해서 수익금으로 휠체어를 기증하는 그런 공연도 했었고 게스트에 노사연, 주병진 선배님들 오시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한 두 분 정도가 함께한 기억은 있는데 세 분이 함께 쓴 지금 많았군요. 저희 같이 광고도 했어요. 자동차 광고. 광고는 아닙니다. 마삼트리오가 함께 광고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 마삼테료라는 데 대해서 네. 좀 언짢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예. 사실은 처음에 그 사람을 말로 비유하면 좀 뭐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닮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 걸굴 길이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사진을 가로와 보니까 정말 세로의 닮았어요. 차이죠. 얼굴은 저보다 적은데 가로보다는 세로가 좀 길다. 네. 근데 사실 말이 이 척추 동물들 중에서 사람을 빼놓고 네. 가장 머리가 좋답니다. 예, 말은 그리고 사촌도 알아보기 때문에 예, 아주 두뇌가 우수한 짐승이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마삼트리오가 전부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이수만 씨는 지금 대형 연예계사 SM 대표죠. 네. 뭐 그래서 엄청난 그 연예인 중에 재벌이 됐죠. 네. 이문세 씨는 아직도 꾸준히 앨범 내면서 가수 활동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기 잠실 정말 대운동장에서 예. 공연하시는 거를 가봤었는데 그 조용필 공연과 거의 비슷한 날짜에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예. 놀랐어요. 완전히 매진이었다면서요. 예. 정말 깜짝 놀랐고 큰 공연장을 꼭 소극장처럼도 변화시키고 큰 극장 정말 그 공연 느낌도 나고 다시 한번 이문세 선배한테 꾸준히 그 콘서트의 길을 달려온 이문세 선배한테 박수를 보냈고 그 다음날 저희는 이문세 선배랑 같이 또 조용필 형님 공연 보러 갔었어요. 예. 네. 예, 그런데 참 답답하게 유열 씨는 왜 앨범을 내지 않습니까? 두 분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 활동하시고 제가 뮤지컬 만든 지 지금 9년 됐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쩜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2005년 음반이 마지막 음반이었으니까요. 마지막이란 말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니까 정말 다시 안 낼 것 같잖아요. 예. 제가 꼭 내년 안에 이 새로운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음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2005년 리메이크 앨범 전에는 98년 7집이 마지막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8집, 네. 예, 8집이죠. 네네. 15년 공백이 있네요. 리메이크 앨범 빼면 5년이죠, 5년. 5년입니까? 네네네. 네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브레멘 음악대. 네. 이걸 또 8년이다, 8년. 네. 네네. 네. 이 손익분기점 넘었습니까?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가 또 예. 작년과 올해 경기가 좀 어려웠을 때요. 제일 먼저 경기를 타는 게 공연 문화입니다. 예. 저희가 공연 전반적으로 좀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저희도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서울 공연은 조금 고생했고요. 예. 지방 투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뮤지컬은 초창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예. 수익을 낳는 황금거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뮤지컬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그렇습니까? 문화 환경 자체가 어렵고요. 워낙 열악하니까 그렇군요. 아니 좋은 뮤지컬 만들려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예. 티켓 값은 저렴하고 지원책은 없고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있는데 좀 더 그 어린이 문화 환경 쪽을 좀 많은 분들이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컨텐츠 진흥원장 네. 이 상도 받았죠. 네. 저희가 이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예. 중국에도 초청작으로 갔다 왔고요. 독일도 갔다 왔고 예. 그런 점들을 많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예, 상금 좀 있었습니까? 박용재 위원장이 그때 아마 위원장이 있을 건데. 상장 이 있었습니다. 진흥원장이 있을 상장. 건데. 네, 상장만 있었어요. 네. 이 박용재 이 진흥원장 정말 이 뮤지컬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분인데. 네. 상장만 달라면 좋습니까? 근데 지금 요번에 저희가 또 다른 내년에는 작품이 2작품이 더 올라가는데요. 예. 프랭키와 친구들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프랭키와 친구들. 친환경 우리 먹거리에 관한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를 저희가 뮤지컬로 만드는 거를 기획을 올렸는데 컨텐츠진흥원 저희 공모해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좀 지원이 좀 있을 거고요. 또 내년에 꼭 기대하셔도 좋은 한 4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발표할게요. 예. 우리 컨텐츠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좋은 일 많이 하신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컨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초대 홍보대사도 네네. 또 했고 또 우리말 우리 노랫말 음악회 사회도 봤는데 이 한글 표현하다 앨범도 냈지 않습니까? 한글날 노래가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부터 많이 불리워지는 예.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5년 전에 만든 곡이 있어요. 한글 피어나다. 예.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앨범 표지를 어제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한글날마다는 꼭 부르는데요. 예. 그 외에도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우리 대학 가요제 얘기 좀 해봅시다. 네네.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가요사에 부터 우리 좀 살펴보면 가장 좋은 등단 무대 이게 사실 대학 가요제였던 것 같아요. 무슨 대상 받았던 노래들 보면 정말 명곡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대상 받으신 입장에서. 정말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포스터를 만들면서 제목만 쭉 적어보니까 그것만 읊어도 시 같고 감동인 거예요. 나 어떻게 내가 꿈의 대화 해야 정말 많은 곡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젊은 연인들 연극이 끝난 후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21의 비망로 참새와 소화비 그런 음악들을 배출한 대학가요제는 한마디로 신선함이고 순수함이고 시대 정신을 대변한 노래들이었죠. 예, 그때 그 사람 같은 히트곡도 그때 대상을 못 받고 이 본선에 올라가서 그때 장애상이면 그 정도 받는 것으로 만족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상들이 그 작품성이 높았고 또 대학생의 그 부담 그게 그대로 있었고 노랫말이 우선 이 제대로 정돈이 다 될 때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노래말도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 있다고 해서 칭찬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이 대학 가요제를 없습니까? MBC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은 36년간 지켜온 가치에도 저희가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난 10수년 동안 점점 조금 시청률도 떨어져 가고 스폰서 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이 가치가 뭔지에 포커싱이 되고 그 가치를 지키는 방향성을 잘 잡으면 그 가치는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많은 창구들이 있지만 대학가요제가 갖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에 더 포커싱을 맞추면 계속 우리 대학생들의 촉이 살아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젊음으로 양산할 수 있는 좋은 노래들 우리 세대에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악들이 계속 탄생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사이는 우선 오디션 프로그램이 워낙 많은 데다가 또 아이돌 그룹은 애초에 연습생으로 받아들여서 기획사들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요. 그거는 철저히 스타가 목적인 거죠. 예, 그렇죠. 대학가요제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그 가치와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아마추어리즘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 이 제작비 문제도 있고 시청률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아마 폐지를 결정한 것 같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결정 같아요. 근데 우리 유일 씨가 폐지 반대에 이제 앞장서는 대학가요 동창회 만들어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선후배들이 정말 누구랄 것 없이 모여서 다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 공연에 관한 집행위원장입니다. 공연도 직접 기획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바쁘니까 이 집행위원장 맡아달라 이래서 거기 또 봉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브랜드 가치도 상당할 건데 대학가요제 이 브랜드 가치 맞습니다. 누가 어디 인수한다고 안 그래요? 사실은 다른 데서 그런 말씀도 벌써 나오기도 시작하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고향에서 다시 재고해서 좋은 방향성으로 부활되는 게 제일 좋은 일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이 10월 24일부터 3일간 세종문화관에서 대학가요제 동창회 포레버라는 걸로 대학가요제 포레버 이런 제목으로 공연하는데 결국 폐지 반대 공연이네요. 네, 무엇보다 저희 가수들로 만나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배출한 많은 가수들 있잖아요. 노사연 선배를 비롯해서 신해철 씨, 이정석 씨, 원미연 씨, 또 우순실 씨 많은 분들이 있고요. 김학래 선배님을 비롯해서 사실 이 가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 무대에 서지 않았던
예. 그 오리지널 멤버들, 네, 뭐 젊은 연인들의 세 분들이라든지 나우터켈 부른 샌드페블스의 5인조 그분들이 그대로 예. 나오세요. 어떤 분은 암 투병 중인데도 나오시고요. 예, 저도 꼭 가겠습니다. 네, 꼭 예. 보세요. 참새와 소합이 그대에 떠난 빈들에 서서 그 주인공들이 예. 나오십니다. 제 노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플 시간에 이 인물 포커스에 늘 하는 질문입니다. 유열에게 노래란? 힐링. 힐링. 아,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대답이군요. 노래는 힐링이다. 노래는 힐링이다. 저에게 맞는 것 위로고 같습니다. 돌아봄입니다. 예. 네. 오늘 전원책의 인물 포커스 첫 시간 이 대한민국 발라드의 최고 가수 유열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학교 이제 공연 티켓 2장 선물로 네. 예, 드려야 될 분 예, 최원희 님을 뽑았습니다. 아, 1일1회라는 좋은 곡인데 결혼식장 빼고는 어디서 불러도 좋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일1회 들려드리면서 예, 유열 씨 프로그램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학가요제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꼭 와주십시오. 예, 저도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한 그대의 눈동자 말없이 서 있는 내 모습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이별이래 하늘에 흐르는 조각달 강물에 어리는 그림자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이것이 이별이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대의 슬픈 얼굴 세월이 흐른 뒤에 하얗게 지워질까 추억이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대성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성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미도 잡겠다. 가스미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가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PR SK 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이는 축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752개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소규모 축제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걸 다 합치면 작년 한 해 2,429개였는데요. 정부가 지원한 돈 또 2,594억 원입니다. 사실 문화체육부가 공식 문화관광축제로 인정한 건 42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축제는 단체장들 생색내기용이죠. 결국 예산 낭비로 귀결됩니다. 빚덩어리 지자체인데 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